우리가 뭔 죄라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대한산업제철공장.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다.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귀청을 찢는 기계. 소음 속에서 작업자들은 하루 16시간씩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3라인 작업장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쇳물이 튀고 유독가스가 나오는 곳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해야 했다. 회사에서는 비용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장비 교체를 미뤄왔다. 이창호 팀장은 2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의 변화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정민수 부장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팀장님, 또 안전장비 요청서가 발려됐습니다. 부하 직원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보고했다. 이미 3번째 반려였다. 이유가 뭐라고 하든 예산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창호는 분통이 터졌다. 예산 부족이라면서 임원들 차량 구매에는 수억 원을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날 오후 3라인에서 사고가 났다. 노후된 안전장비 때문에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이 분명했다. 팀장님, 이런 식으로는 언젠가 큰일 납니다. 작업자들이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창호도 어쩔 수 없었다. 상부에서 안전장비 교체를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정민수 부장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앞으로 생산량을 20% 더 늘려야 합니다. 회사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작업자들이 웅성거렸다.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든데 20%를 더 늘리라니. 부장님, 그러려면 안전장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전장비?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생산부터 늘립시다. 정 부장의 대답은 냉정했다. 사람 목숨보다 생산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간 쌓아온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정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창호 팀장, 당신 해고야?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부장님, 그건 너무... 다른 팀장이 만류했지만 정 부장은 듣지 않았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해고 통지서는 인사과에서 받아. 이창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성실히 일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그날 밤 이창호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2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다. 20년을 일했는데 이게 끝인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밤이었다. 하지만 이창호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공장에는 이창호 해고 소식이 퍼졌다. 작업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또 잘릴지 모르겠네. 정 부장이 완전히 미쳤어. 불안감이 공장 전체를 감쌌다. 20년 베테랑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곳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 정민수 부장은 이런 분위기를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작업자들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이제 누구도 나한테 대들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 이창호가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내가 이 공장의 주인이다. 정민수 부장이 공장장실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40대 중반의 정민수는 3년 전 이 공장에 부임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엘리트 출신이었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창호 같은 베테랑들에게 많이 의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공장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다. 김 대리, 앞으로 모든 결제는 내가 직접 한다. 정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창호 팀장이 해고된 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다. 정 부장은 이창호를 해고한 것을 시작으로 공장을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생산량 30% 증대, 야근 시간 연장, 휴가 사용 금지. 무리한 지시들이 쏟아져 나왔다. 작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아무도 반항할 수 없었다. 이창호의 예를 본 후 모두가 두려워했다. 부장님, 이렇게 하면 작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한 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힘들다고? 그럼 그만두든지. 정 부장의 대답은 차가웠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렵잖아.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작업자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곧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정 부장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다. 안전장비는 여전히 교체되지 않았고 작업 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안전장비 구매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작했다. 회계 담당자를 협박해서 장부를 조작하게 만들었다. 이 일이 새어나가면 너도 공범이 되는 거야? 회계 담당 박 과장을 협박했다. 부장님, 이건 너무... 너도 가족 있지? 해고되고 싶어? 박 과장은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해고된 이창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이창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20년을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분노가 끓어올랐다. 정민수 부장에 대한 원망이 컸다. 그때 옛 동료 김철수가 찾아왔다. 팀장님, 공장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어두웠다. 어떻게?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정 부장은 뭐라고 해? 모르는 척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일하라고 합니다. 이창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못된 놈이!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미 해고된 몸이라 공장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다. 팀장님,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철수가 말했다.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약자야! 이창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김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팀장님, 정 부장이 하는 짓들을 보면 분명히 불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증거를 모으는 거죠. 우리끼리라도. 김철수의 제안에 이창호가 관심을 보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김철수가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라인에서 일하던 박기돌 씨가 쇳물에 화상을 입었다. 노후된 보호복 때문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교체를 요청했지만 정민수 부장이 계속 미뤘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다른 작업자가 물었다. 산재 신청해라. 정 부장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안전장비 교체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작업자가 따져 물었다. 돈이 어디서 나와? 너희가 벌어다 줄 거야? 정 부장이 화를 냈다. 불만 있으면 그만둬. 작업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분노는 계속 쌓여갔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 부장이 새 차를 바꾼 것이다. 3억 원짜리 수입차였다. 안전장비 살 돈은 없다면서 저런 비싼 차는 어떻게 사지? 작업자들이 수군거렸다. 김철수가 몰래 조사해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정 부장의 아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후원금도 회사 돈으로 냈다. 심지어 부인 명품 가방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이런 더러운 놈이. 김철수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사진도 찍고 영수증도 모았다. 한편 정 부장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다. 작업자들의 월급까지 삭감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분간 월급을 20% 삭감한다. 작업자들이 발발 뛰었다. 부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정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봉은 30% 인상했다. 노골적인 차별이었다. 작업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이창호 팀장의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창호를 만나러 갔다. 팀장님,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김철수가 울분을 토했다. 어떻게? 월급까지 깎였어요. 20%나. 이창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정 부장은 새 차 뽑고 연봉도 올렸대요. 뭐라고? 이창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 욕심쟁이가 김철수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정용도 사용 증거들이었다. 이걸 어디다 신고하면 될까요? 노동청이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 이창호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결정적인 것으로. 그날 밤 김철수는 몰래 공장에 들어갔다. 정 부장의 컴퓨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경비원과 친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김형, 잠깐만 들어가서 뭔 걸 찾고 나올게. 조심해, 철수야. 컴퓨터를 켜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안전장비 구매 예산을 아예 다른 용도로 돌려버렸다. 그 돈으로 골프 회원권도 사고 부동산도 샀다. 이 나쁜 놈이 정말.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 다음 날 이창호와 만나 증거를 보여줬다. 이제 충분해. 이걸로 정 부장을 끝장낼 수 있어. 이창호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드디어 그 못된 놈을 혼내줄 때가 왔군.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김철수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정민수 부장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고발장을 작성했다.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수십 가지 혐의였다. 팀장님, 이걸 어디에 먼저 신고할까요? 노동청, 국세청, 검찰청에 동시에 신고하자. 이창호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면 보복이 있을 텐데. 김철수가 걱정했다.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정민수 부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이미 작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즘 작업자들 움직임이 수상해? 정 부장이 측근에게 말했다. 감시를 더 강화해야겠어. 그는 작업자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철수를 주목했다. 며칠 후 고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통지가 왔다. 이창호와 김철수는 기대에 부풀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되겠네. 정 부장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하지만 정민수 부장은 예상보다 빨리 대응했다. 그에게는 숨겨진 연줄이 있었다. 국세청 김 국장, 나야. 정 부장이 전화를 걸었다. 우리 회사 조사건 좀 조용히 처리해줘. 그래. 알겠어. 부패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였다. 정 부장은 평소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두었다. 노동청에도 연락했다. 박 과장, 우리 공장 조사건 말이야. 걱정하지 마. 적당히 할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김철수가 제보한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아무리 무마하려 해도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관이 파견되었다. 대한산업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정민수 부장의 얼굴이 굳어제다. 뭘 조사하시는 건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비용 처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조사관이 골프 회원권 구매 영수증을 내밀었다. 그건 정 부장이 당황했다.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골프 회원권을 구매한 것 같은데요. 그건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라고 하기에는 정 부장님만 사용하신 기록밖에 없네요. 조사관의 추궁이 계속되었다. 부동산 구매권도 문제가 되었다. 이 아파트도 회사 돈으로 구매하셨네요. 그건 회사 직원 숙소용입니다. 그런데 정 부장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정 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노동청 조사도 시작되었다. 근로자들 근무 환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노동감독관이 공장을 둘러봤다. 안전장비가 많이 노후되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정 부장이 변명했다. 그런데 부장님은 새 차를 바꾸셨다고 들었는데요. 감독관의 말에 정 부장이 식은땀을 흘렸다. 작업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월급도 깎이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어요. 부장님만 잘 살고 우리는 개 취급이에요. 작업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김철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희망을 가졌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하지만 정민수 부장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민수 부장 체포합니다. 한 달 후 검찰 수사관들이 공장에 나타났다.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다. 공장 전체가 술렁였다. 작업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정민수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동안의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무슨 일입니까? 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정 부장이 발악했다. 억울하다고? 그럼 이 증거들은 뭡니까? 수사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김철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사용한 것, 안전장비 예산 횡령한 것,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정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갑이 채워지자 공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정의가 이겼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작업자들의 환호성이 공장을 가득 메웠다. 김철수는 동료들 사이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었다. 정말 끝났구나.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회사 사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장이 작업자들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작업자들이 감동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창호 팀장님이 새 부장으로 복귀합니다. 인사과장이 발표했다. 작업자들이 다시 환호했다. 팀장님이 돌아온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이창호가 공장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동료들과 포옹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공장이 될 겁니다. 며칠 후 정민수 부장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정민수는 3년간 총 1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기소문 낭독에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또한 안전장비 교체를 거부해 다수의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을 삭감하면서 자신의 연봉은 인상했습니다. 죄목이 한 가지씩 발표될 때마다 방청석의 분노가 커졌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업자득이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편 공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이창호 부장은 가장 먼저 안전장비를 모두 교체했다.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다. 작업자들이 기뻐했다.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다.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작업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네. 이창호 부장님이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 월급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정 부장이 삭감했던 20%가 모두 복구되었다. 거기에 그동안의 피해 보상까지 더해졌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겠네. 작업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김철수는 이창호 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철수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용기를 낸 내 덕분에 모든 게 바뀐 거야. 이창호가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잃지 말자. 몇 달 후 대한산업제철공장은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안전관리 우수, 근로환경 개선 등이 인정받았다. 우리 공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작업자들이 자랑스러워했다. 다른 공장에서도 벤치마킹하러 견학을 왔다. 이창호 부장의 경영 방식이 주목받았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창호가 견학단에게 말했다.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모든 걸 잃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시간이 있었다. 정부장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창호가 건배 제의를 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다. 김철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결국 정의가 이기는구나. 맞아. 악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이창호가 창문 밖을 바라봤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근처 카페에서 정민수 전 부장의 소식이 들려왔다. 감옥에서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진작 그럴 줄 알았으면 욕심 부리지 말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이창호와 김철수는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동지였다. 철수야, 정말 고마워. 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승리야.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그 정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몇 년 후 김철수도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창호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다. 철수 팀장님 축하합니다. 후배들이 축하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정의로운 리더가 되세요. 김철수가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용기 내서 맞서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공장은 계속 발전했다. 매년 매출이 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창호 부장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다. 여러 회사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성공의 비결은 사람입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공정하게 대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이창호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보,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내가 물었다.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거든요. 아빠 멋있어. 딸이 말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이창호가 딸에게 말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옳은 길을 가는 거야. 이제 공장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곳이 되었다. 정의가 승리한 공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절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